요게 이제 이게 벌통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뒤집어 놓은 거. 이게 이제 밑으로 요 밑에 부분이 이렇게 이제 알란 부분이 있겠죠. 항상 벌집을 우겨서 저 뒤로 오니까 벌은 항상 우겨서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머리 즉 형이 우겨 포진하는 거예요. 동생이 밑으로 포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정상적인 벌인 거고, 요게 지금 유충이 없는 지금 낭충봉합부전병이 온 증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우수 여왕벌 교체 및 숯벌 관리, 우수 품종 관리로다가 해서 지금 제가 다 가능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고, 이따 또 설명 드릴게요. 증상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덮여 있는 게 뜯겨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뜯겨 있고, 이렇게 뜯겨 있다가 이렇게 애벌레가 빠져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이렇게 뜯겨 있다는 얘기는 거의 80-90% 이상이 죽어서 뜯어내는 거예요. 죽어서. 근데 죽지 않았어도 이걸 뜯어내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해충일 때. 해충은 뭐냐면은 그런 식인 거예요. 마당에 있는데 마늘을 심어놨어요. 마늘을 심어놨는데 밑으로 두더지가 지나가는 거죠. 그럼 두더지는 해충이란 말은 해충으로 볼 수가 있죠. 두더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를 풀어놨어요. 개. 그럼 개가 어떡하죠? 두더지를 잡으려고 땅을 파버리겠죠. 땅을 판단 말이죠. 그러면 개는 이제 이 꿀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꿀벌. 그리고 이 마늘이 뭡니까? 애벌레나 유충 번데기예요. 그러면은 이 개는, 즉 꿀벌은 이 번데기나 유충이 죽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로 지나가고 있는 해충을 잡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유충이 피해를 보는 거죠. 즉 두더지를 잡으려고 개가 땅을 파니까 생각지도 않게끔 마늘이 쓰러지는 겁니다. 쓰러지니까 어떻게 돼? 이게 죽을 수밖에 없고, 쓰러졌어도 아직은 마늘이 완전 죽은 건 아니야. 좀 더 시간이 걸려. 근데 쓰러졌으니까 방법이 없어. 우리 주인 입장에서는 수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뭐냐면 이게 다 훼손됐으니까 어떻게 돼? 일벌들은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서서히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서서히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버리는 것이 살아있는 게 나올 수 있고 죽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뭡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늘을 심어놨는데 그 옆에다가는 아주 작은 마늘 심고 큰 마늘 심고 당근도 심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두더지가 꼭 큰 마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당근 있는 쪽도 가고 작은 마늘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늘만 넘어지지만 어떤 때는 당근도 넘어지고 마늘도 큰 마늘 넘어지고 작은 마늘 넘어지는 복합적으로다가 나오는 게 있죠. 근데 되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거의 번데기가 많이 빠지는 건 뭐냐면은 이 해충들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번데기 쪽으로다가 집중 공격을 많이 해요. 그건 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좀 열려 있고 이 속에 좀 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약간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낭충봉합부전병의 증상인데 어떻게 보면 부전병 같아요. 부전병이 미국 부전병과 유럽 부전병을 갖다가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딱 찔러갖고 무슨 요지 같은 걸로 찔러서 코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점성이 있다 하면 미국 부전병, 점성이 없다고 하면 이제 유럽 부전병이라고 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이미 감염이 돼갖고 부패가 된 거예요. 이 부전병은 부패가 돼버리면서 끈끈하게 부패가 되느냐 아니면은 점성이 없는 걸로 부패가 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이 낭충봉합병은 토종벌에서 이게 부패할 시간이 없어요. 부패하기 전에 벌들이 빼내버립니다. 벌들이. 근데 이게 뭡니까? 부패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부패한 게 아니에요. 부패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애벌레가 있는데 이거를 딱 당기니까 안 나오니까 벌들이 이렇게 토막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자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안에 있는 애벌레에 액이 나오니까 그 부패된 것처럼 흐물흐물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걸로 싹 보고 보면 밑에는 크게 부패가 되지 않았어요. 이 낭충봉합 부패병의 이제 그 증상이죠. 초창기에는 이렇게 막 엄청나게 밑에 막 쏟아졌잖아요. 이게 빈벌집이 다 이렇게 없는 이렇게 되고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났어요. 백색에서 황색에서 해갈색, 암갈색으로 가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우리 이 벌통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 증상을 2단계까지 안 가요. 회황색, 회갈색, 암갈색까지 가지 않아요. 안 가고 그냥 하얀색에서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이론이냐? 정확히 맞는 이론이야. 요거를 정확히 보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낭충봉합병을. 제가 한번 해본 게 뭐가 있었냐면은 낭충봉합병이 막 올라가는 벌을 그 일벌들을 다 잡아갖고 제가 이거 벌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그 턱을 잘랐어요. 턱을 이를 하나씩 좀 끝을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를 못하게 빼내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낭충봉합병이 와도 빼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낭충봉합병의 초기, 중기, 말기가 딱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과정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낭충봉합병이냐 부전병이냐 이게 함께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이 증상이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이게 한번 이거를 그 벌통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애벌레에 있는 증상을 한번 모아놨어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요거 지금 막 열려 있어요. 여기가 요거 보시게 되면 이게 뭐 병입니까 뭡니까 이게? 요거 지금 열려 있어요. 애벌레가 있는데 열려 있어요. 아직 못 닫은 거. 왜 못 닫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뭘 갖고 큰 거를? 그 안에 있는 애벌레가 아직 작아요. 크기로 또 다른 그리고 이렇게 예.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막아 올라가고 있어요. 또 다른 거야. 정확한 건 뭐냐면은 이 애벌레가 누워 있는지 열려 있는 게 서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것이 스며서 덮이는 거거든요. 이미 열려 있어도 이게 애벌레가 서 있다. 거의. 그러면 이거는 덮었다가 뜯은 거예요. 죽어서 뜯었든 해충이 공기가 뜯었든. 근데 열려는 있지만 이거는 서 있지 않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덮고 있는 중인 거예요. 덮고 있는 순간을 갖다가 우리는 열린 걸 보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애벌레가 누워 있어요. 지금 서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정확히 누운 게 아니고 이게 굽어갖고 지금 설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뭡니까? 막 덮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관리하다가 잘못 건드려갖고 여기가 똑 떨어진 겁니다. 이게 사람의 손에 의해 떨어지든 어디 부딪혀갖고 이렇게 떨어진 거고.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게 되면은 요 속에 뭐가 있는데 그냥 흐물흐물하게 있는 부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요게 이제 낭충봉합병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여기 와서 애벌레에서 뭐냐면은 딱 끄집어내다가 잘린 거예요. 잘려갖고 거기서 애벌레 이게 집이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뭐죠? 요거는 여기도 보니까 애벌레고 또 애벌레인데 어떻게 돼 있죠? 이게 딱 서 있죠. 서 있으니까 덮였다가 뜯어내진 거야. 이게 덮였다가. 그래서 이것도 죽거나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요. 그런데 이게 낭충봉합병일까요? 아닐까요? 애벌레니까 이게. 한번 맞춰보십시오.
요거 진단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융복합해야 돼요. 여러 가지 논리를 갖다가. 이게 지금 애벌레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된다는 이유는 서 있기 때문에 덮었다가 뜯겨진 거란 말이죠. 누워 있다고 하게 되면은 덮으려고 하는 거고 어린 거지 아직. 근데 이거는 애벌레가 서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는. 그러면 이게 일단 낭충봉합불병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질병 아니면 해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병 아니면 해충인데 이것이 낭충봉합불병 질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냥 얘기죠. 달아 100% 낭충봉합불병이라가 아니라 낭충봉합불병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생각해보세요. 지난 잠깐 내가 뭐냐면은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없어요. 왜죠? 초기에 끄집어내서 빼냈기 때문에. 근데 저거는 빼내지 않고 남아 있다면 그건 초기 대응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네. 낭충봉 대응이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약간 틀린 것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생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집이죠? 숯벌. 숯벌집이잖아요. 그렇죠? 숯벌집에 낭충봉합병이 온다고 했어요, 안 온다고 했어요? 안 오는 거예요. 와도 가장 끝에서 오는 거예요. 끝에서. 이미 다 초토화 됐을 때. 낭충봉합병이 숯벌은 강해야 됩니다. 숯벌 쪽에서는. 이미 숯벌방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숯벌방에 문제가 있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백무병. 아니면 또 뭐가 되겠어요? 해충. 해충은 모든 방을 다 다녀요. 근데 특히 이제 번데기 쪽을 많이 공략을 하죠.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숯벌병에 보니까 애벌레인데 숯벌병이 왔기 때문에 낭충봉합병은 무조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무너지진 않겠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만 보면 뭡니까? 이게 쑥밭이 나오면은 이게 뭐 숯벌 애벌레인지 뭔지 모르니까 낭충봉합병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게 있어요. 왜 보면은 지금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은용액이니 뭐니 해갖고 낭충봉합병 치료제. 아직 옛날 얘기지만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보게 되면 정확히 이 약제를 실험을 했다 이거예요. 실험을 해갖고 정확히 치료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정확히 치료된 거냐? 그 약제를 쓰기 전에 밑에를 봤어. 애벌레가 그냥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야, 나 혼자 보는 게 아니고 와봐, 다 와봐. 그러니까 이제 기관에 있는 이제 농지청에 있는 박사님한테도, 모 박사님한테도 좀 와서 봐봐라. 이거 병 맞지? 떨어진 거 맞지? 맞다 이거야. 이게 끄덕끄덕 했더니만 이제 그거에 대한 약제의 효능을 농지청에서 인정해줬다 뭐 이렇게 막 글을 쓴 누가 있어요 이제. 근데 이 농가들은 아주 혹하는 거야 그게. 이거 봐봐라 애벌레가 막 빠지고 있지 않느냐. 자, 약 친다. 약간 싹 친 거야. 자, 봅시다. 그리고 지켜봐봐요. 그게 멈춰버리는 거 진짜. 애벌레가 빠지는 게 멈춰버리고 벌이 안 죽네. 바로 맞다. 내가 확인했다. 이거 낭충봉합병 치료제다.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그게 문제는 뭐냐면 정확한 낭충봉합병이 온 벌통에다 한 게 아니고 이 해충 피해에 온 벌통에다 한 겁니다. 이게. 진균이라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없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아주 과학적으로 실험을 했지만 과학적으로 쏟는 겁니다. 이게 오파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정확히 물었기 때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지금 요 속에 머리가 보이나요? 이게 요건 이제 머리가 생겨 있는 거예요. 머리가 즉 번데기라는 거죠. 번데기라고 하는 것은 머리, 가슴, 배, 그다음에 이 다리가 형태가 생기는 게 번데기란 말이죠. 요게 이제 머리가 생기는 게 번데기예요. 이런 것은 뭡니까? 번데기가 짓널려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무조건 아니죠? 낭충도 아니고. 네, 낭충봉합병. 그러니까 또 세균성 질병, 허겁병도 아닌 거예요. 다 아니고 이거는
소충 폐라. 요게 이제 특히 많이 이제 요인되는 게 뒤에서 볼 건데 명나방이라고 하고 소충. 이 소충이 그냥 우리는 다 소충 하는데 소충도 종류가 다양해요. 어떤 거는 유충 쪽을 공격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밑에서 돌아다니는 게 있고 종류가 틀려요. 소충도 전부 다. 요거 같은 게 뭡니까? 애벌레를 덮었다가 열린 거예요. 열려서 반 이상 꺼낸 거죠. 이게 꺼내서 호충하게 된 거죠. 이것도 낭충붕어 부백된 거죠. 근데 열린 거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덮어둔 흔적이 있죠. 요런 거를 봐서 뭐냐면 우리가 그 애벌레 붕괴하는 것과 뜯어내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육아들은 먼저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골동 앞을 보고 이렇게 내려한 거는 밑을 보고 내려한 거는 일자 뭐냐면 애벌레가 생겼느냐 떨어지느냐 번데기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건 아니다 저 병은 아니다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번데기 떨어지면 낭충붕어병이 아니다. 애벌레가 떨어지게 되면은 낭충붕어병일 수도 있다. 섞여서 떨어지면은 낭충붕어병일 수도 있고 해충병일 수도 있다. 두 개 다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갖고 벌통 내복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숯벌집에 왔는지 일벌집에 왔는지 어떤 형태로 왔는지를 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질병 진단이라고 얘기해요. 진단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사각벌통도 그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쉽게. 근데 계량벌통은 빼서 쉽게 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계량벌통은 질병 진단을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사각벌통은 대략 사람들이 막 어려워해요. 이 환자도 보도 왜 어려워합니까? 보기가 힘들다 이거야. 근데 아주 쉬워요. 뒤에서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계량벌통에 있는 벌집 내부입니까? 사각벌통입니까? 이게 사각벌통이에요. 사각벌통. 여기서 지금 여기 내가 1번이라고 썼는데 초록색 1번, 2번 부분, 3번 부분, 4번 부분 이렇게 해서 이 우개를 1번 부분 여기 이렇게 해서 주황색 이 가운데 라인을 2번 초록색 라인 안에를 이제 3번 밑에를 4번이었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유충은 어딥니까? 몇 번이에요? 예? 1번. 가장 나이가 어린 유충은? 네, 4번. 그렇죠. 4번이죠. 네? 여기에서 무게가 학년 얘기하면 여기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무게가 형이에요. 무조건. 그죠? 근데 낭충붕어부적병을 본다고 하면 어딜 봐야 돼요? 몇 번을 봐야 되죠? 2를 3번, 4번을 봐야죠. 3번, 4번. 2번. 공개한 걸 뜯어내니까 2번 봐야겠죠. 그렇죠. 2번, 3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낭충붕어부병 발생 초기, 즉 2010년대, 11년도에는 이 3번 쪽 덮기 전쪽에서 전형적으로 왔어요. 더 센 거죠. 세니까 그냥 감염돼 버리면 막바로 가버리는 거야. 알에서는 거의 낭충붕어병이 안 나와요. 알에서 이제 알은 낳고 3일이죠. 3일 쓰면 이제 탈피를 하지 않습니까? 1령, 2형. 1령이라는 것은 알 낳을 때 며칠이죠? 4일. 4일 된 거죠? 1일 된 게 아니에요. 알 낳고 1일, 2일, 3일까지는 알 1일, 2일, 3일이라고 해요. 4일째 가서 1령, 2령, 누에에서 이제 그 령 그것처럼. 그래서 알에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4번 부분이 거의 알이에요. 맨 끝에 부분이. 왜 알이냐면은 벌집을 쭉 전해놓으니까 여왕벌은 쭉 따라가려니까 맨 끝이 알입니다. 항상 사각벌통에서 이렇게 보게 되죠. 전적으로. 그 다음에 봉개 직전 밑에는 이제 봉개 좀 약간 어린 유충. 요 2번 부분이 그 뭐냐면은 열어보게 되면 덮여는 있지만은 열어보면은 다 해벌려요. 다리가 없어. 근데 요 우개는 이제 다리가 생겨 있어. 색깔이 틀리죠. 다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1번 부분을 우리 번데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2번 부분 여기는 번데기가 아닐까요? 여기 주황색 하면 여기가
2번이 번데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번데기라고 했는데 여기가 애벌레일까 아닐까? 아니 1번이 번데기고 여기 2번이 애벌레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하고 나이가 같아요, 안 같아요? 예? 그렇죠. 같아요, 확실히? 네. 예? 같아요. 그럼 벌을 좀 아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벌을 볼 줄 아시는 거예요. 이게 높이 있으니까 아우 얘가 이제 그 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예요, 나이. 여기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채꼴로 벌지벌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채꼴로 벌지벌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충부모 부대병을 본다면 어디예요? 딱 여기만 보면 돼, 여기만. 사학번 통해서 여기는 뭡니까? 손으로 넣어서 만져봐도 돼요. 손으로 딱 넣어서 보면은 이 부분이 살짝 물이 들었어, 갈색으로. 벌집이 처음에는 이 유백색인데 조금 갈색으로 바뀌죠. 이게 왜 바뀔까요? 바뀐 이유가 예? 익어가는 과정이지. 이등이 아니에요. 이 유백색 벌집은 그냥 꿀을 담아 놓으면 10년이 지나도 이 색깔이에요. 처음에 이제 밀랍이 만들어질 때는 다 유백색인데 여기다 여왕벌이 알을 낳았어. 애벌레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번데기로 되려고 하면서부터 꼬치를 품어내요, 이 속에서 애벌레가. 그러면서 번데기로 넘어가면은 그 꼬치를 왕창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은 그 꼬치하고 거기에서 이제 색소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벌집 벽을 물들이고 두껍게 만들어요. 근데 그 꼬치의 그 뭐냐면은 색소와 종류가 다 틀려요. 여왕벌하고 쑥벌하고 일벌하고 다 틀려요. 여왕벌은 끝이 갈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 갈색, 그러면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건데 맞춰주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쉽다고 하시는 건데 여왕벌이 끝이 갈색이죠? 여왕벌집이 이 갈색이 된 것, 제 원재료는 어디서 왔을까요? 원래 입에서 일벌에서 왔을까요? 여왕벌에서 왔을까요? 아니면은 일벌. 숯벌에서 왔을까요? 1번.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예? 맞춰보세요. 일벌이 1번. 일벌 같죠, 그렇죠? 예. 일벌 같죠, 일벌 같죠,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그 꼬치를 품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 있는 그 색소나 꼬치를 일벌이 품어줘요, 애벌레가 품어요? 예? 즉 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에 꼬치를 하는데 나방이 그 꼬치를 그걸 만들어요, 실크를 만들어요. 하에 있는 나방 애벌레가 그 속에서 꼬치를 만들어요. 번데기가. 애벌레에서 번데기 되면서 이미 이제 번데기 되면 이제 못 움직여. 번데기 되면 이제 못 움직이는 거야. 애벌레일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걸 품는 거야, 이렇게 집을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왕벌 끝에서 그거 만드는 것도 처음에는 그 저기가 여왕벌 애벌레가 번데기로 넘어가면서 그걸 이렇게 꼬치를 만드는 거.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어떻게 이게 동그랗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니 뭐 일정하게 소뚜껑 같이 딱 만들잖아요, 그죠? 여기 꼬다리 없는 소뚜껑 같이 딱 만들잖아요, 이쁘게, 그죠? 어떻게 만들어요? 해줘. 예? 안에서. 그럴 때 주형은, 그죠? 누가 만들어줘요? 일벌이. 일벌이 덮잖아요, 이렇게. 여왕벌집 끝에를 딱 덮어주잖아, 이렇게. 덮어주면은 여왕벌 꼬치는 여왕벌 애벌레는 그 뚜껑에다가 안에서 이렇게 칠하는 거, 더 칠하는 거, 이렇게. 이게 바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거야. 저 바르면 여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어. 색깔이 바뀌어. 그래서 어느 정도, 요 정도면 굳었어 싶으면 이제 밖에서 일벌들이 그 하얀 밀랍을 걷어내. 그게 꼬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약간 질병하고 약간 좀 그게 질병들 진단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조금 약간 가끔 벗어났지만은 분봉할 때 딱 열려 있어. 여왕벌이 출방을 했어야 안 했어요? 여왕벌집이 했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열려 있는 건 뭡니까? 여왕벌이 알을 낳았고 덮기 전 것도 열려 있을 것이고 덮어서 출방로도 열려 있고 뭘로 어떻게 구분해요? 뚜껑이 있는. 예? 뚜껑 색깔하고.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딱 여왕벌집이 딱 열려 있어 이렇게. 딱 여왕벌집이. 출방을 했으면 뭐가 있겠어요? 위에 뚜껑은 뚝 날아갈 수 있지만은 그 벽에 여왕벌집 안에 갈색이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코팅이. 그러니까 끝이 갈색으로 이렇게 토종 띠같이 띠가 있어. 이 꽃이 띠가. 그건 무조건 출방을 한 거예요. 출방을 한 거고. 그게 유백색이요. 그건 아직 덮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이제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꽃이 그걸 알므로써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숯벌은 뭡니까? 숯벌은 덮어. 일벌 덮어져. 덮어주는데 또 어떻게 여왕벌 같이 똑같이 칠을 해. 색소를 분비를 하고 꼬치를 이렇게 덮어요. 그런데 종류가 틀려. 벌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틀려 꼬치가. 그거는 정말 고추씨 같이 약간 노랗게 되는데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딱 그 숯벌집이 만들어져요. 숯벌집이 안에. 그것도 밀랍을 빼내면 이제 그렇게 생기죠. 이제 고개 똑 떨어지면 야 이게 숯벌이 태어난다. 분봉열 붙는다.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는 거고 고추씨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데 일벌은 뭡니까? 일벌은 고치를 품어야 안 품어요. 위에다가 고치는 품는데 벽에다가 품어요. 벽에다가 내 벽에만 우에다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천정에다가는 고치를 품지 않아요. 그냥 일벌이 덮어준 그대로 둡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게 여왕벌이다 숯벌이다 일벌이다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런 걸 다 이제 일벌 유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만 딱 보고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싹 분근했는데 이거 질병 없잖아.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여기를 막 그냥 여기서부터 전체까지 보는 거예요. 어디 뭐 썩은 거 없나 뭐 해볼래 뭔가 쭉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 속에는 어떻게 들여다봐? 이 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건 통해서도 그 속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밑에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